예, 아침, 낮, 저녁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저는 민형배고요. 지금부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녹색금융 관련 법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궁금한데요. We can hear you. 아, 오케이. 네, 잘 땡큐.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희 국회에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녹색금융촉진특별법,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촉진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을 왜 만들게 됐는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 녹색 분야로 비녹색 분야에 투입되어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아시는 것처럼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는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크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견뎌줄 수 있는, 감내해 줄 수 있는 녹색 투자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결국 금융투자를 비녹색에서 실질적이고 진짜 녹색으로 전환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은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 원칙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과 의무, 즉 녹색금융 촉진에 있어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했고요. 세 번째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이제부터 제한하고 녹색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확대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그린뱅크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작성한, 그래서 발의해둔 법안의 조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미나 주제인, 그리고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녹색금융공사 그린뱅크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토록 했습니다. 이 녹색금융공사는 대출, 투자, 보증 등 금융 관련 활동과 함께 녹색 사업의 발굴과 자문, 그리고 국제협력,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국제협력의 업무도 함께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주요 내용이자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이 그린뱅크, 한국의 녹색금융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한국에 지금 그린뱅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되게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집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펀드 운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린의 가치와 환경이 개선됐다는 그런 결과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전체적으로 관장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녹색 투자에 대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선제적인 투자가 없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050년 넷제로는 어렵다. 따라서 그린뱅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녹색금융공사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대립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대개 지금까지 그 정책금융기관들은 말은 녹색금융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탄소 배출 산업에 이 명분, 그러니까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지원을 그냥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녹색금융 체계를 가지고는 이 녹색금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금융기관을 만들도록 했고요. 이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운영 메커니즘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금융공사는 또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극심한 중앙집권적인 수도권 집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불균등 성장 때문에 지역 간에 대개 그 고른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녹색금융공사 지부를 만들어서 지자체나 지역개발공사 등과 협업하고 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녹색금융공사의 예상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탄소 중립에 들어가는 거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세 번째는 해상풍력처럼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전략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은 작년 11월에 발의해서 올해 2월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이제 곧 심사가 시작될 겁니다. 물론 이 법안이 설립되면서 공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데 대한 우려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와 산업부는 녹색금융 추진 속도 완화를 요청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금융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고 공사 신규 설립 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저희 당의 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이런 데 실무를 통해서 수정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올해 4월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수정안에 합의를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장 이 녹색금융공사 그러니까 그린뱅크를 설립하기 어렵다면 기존에 연관되어 있는 은행에 녹색금융지원센터 조직을 독립시켜서 운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린뱅크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국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심의가 이루어지고 법안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린뱅크가 설립돼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오프라인에서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자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른 국가들이 다른 방법과 접근법으로 이 그린뱅크와 기후 리더십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한국이 굉장히 국가적 그린뱅크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린 파이낸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